JTBC 투표 동력 캠페인 위대한 국민 챌린지. 안녕하세요. JTBC 아나운서 강지영입니다. 제가 바라는 나라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 강지영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가혁 기자도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투표 의지를 들려주세요. 지금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주 52시간을 준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초과 근무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좀 더 구체적인데 중장기적으로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확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다섯 후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실제로 OECD 34개국의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멕시코가 연평균 2,246시간, 가장 길었고요.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2,113, 그 뒤에 미국, 일본 등등이 있습니다. 네. OECD 평균이 얼마냐? 1,766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약 350시간 정도 1년에 더 일을 하는 네.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공약만 잘 지킨다면 이 노동시간이 지금보다는 줄어드는 건 분명합니다. 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공약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윤정식 기자의 공약 파보기 시간에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역시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개 들고 있는 지역 감정. 아니나 다를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지역 감정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발언입니다. 예. 자, 엊그제 월요일 날 전주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이 DJ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 뭐 안철수 대통령이 돼야 전북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겁니다. 예, 예. 사실 지역 감정 발언은 뭐 선거 운동의 구태 중의 구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달리 뭐랄까 이제 지역 대결이나 이념 대결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양상이 많이 사라졌던 분석이 나왔었는데 뭐 여전한가 보네요. 일부에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박지원 대표 말에 민주당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오늘 그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인에게 골로 보낸다는 표현, 또 모셨던 분에게 골로 보낸다는 표현은 쓸 표현이 아니다. 박지원 대표님, 여러 어려움이 앞으로도 있겠지만 격조 있는 표현을 해달라.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논란이 커지자 박지원 대표도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가면 지역 정서에 맞는 얘기를 한다. 저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발언은 어찌 보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분들은 지역 감정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지역 정서라고 얘기하면서 지역 감정을 자극하면 그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 그 민주당에서도 좀 구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엊그제 역시 조응천 의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왜 민주당이 전라도당이냐? 국민의당이 전라도당이다. 자, 이 말을 다른 곳도 아닌 대구에서 했기 때문에 예. 지역감정 조장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뭐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군요. 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 예. 또 자유한국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이철우 본부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손가락 전부 낙동강에 버리면서 후회하지 말고 홍준표를 찍어야 된다. 저게 무슨 말인지 당장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예. 저기 예전에 한 지역 신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 그 YS 정부 시절에 YS가 TK 인맥들을 많이 제거해서 당시 대구 경북에서는 YS를 찍은 손가락을 뭐 버리자 저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비유가 너무 좀 살벌하네요, 일단. 예. 자, 오늘은 후보들이 TV 토론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유세는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뭐 아무튼 내일부터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세탁기와 자전거. 예. 자, 지난 13일 TV 토론 당시 홍준표 후보의 세탁기 논쟁 다 기억하실 텐데 예, 예. 자, 먼저 한번 보고 가시죠.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그러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의원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판결문 한번 보시죠.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저렇게 화제가 됐었죠. 예. 세탁기 논쟁. 아예 이 세탁기를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게 지금 어디냐면 자유한국당 당사입니다. 홍준표 세탁기 확 돌리자라고 저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예. 아예 유세 현장까지 동원을 하겠다는 예정을 그렇군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저 세탁기는 S사가 아니라 D사 제품이고요. 자, 홍 후보의 세탁기 사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한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에 자기는 MB정부의 법무장관이 되고 싶은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우리나라를 세탁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런 얘기군요. 자, 아무튼 그 일상적인 사물이 세탁기인데 이게 이제 특정 후보하고 결합되면서 다른 의미로 나오곤 합니다. 정치적 상징으로 이거 뭐 이제 전문 용어로는 오브제라고 한다면서요? 자전거도 있다면서요, 근데? 자전거 아까 그 주호영 대표 이야기를 했었지만 바른정당 지금 선거비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자전거 유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보는 모습인데 대선에서는 좀 낯선 풍경이죠. 결국에 이 자전거는 유승민 후보의 대선 완주 의지가 투영이 된 상징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쇼핑몰과 포스터. 예. 자, 이거는 그 문재인 안철수 이 양측 선거 초반의 이슈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화제가 됐죠.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파격적인 앵글, 구도, 파격적인 어떤 미장센들이 평가를 받았는데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자, 홍보 전문가였던 새누리당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도 인정했던 포스터입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지난 2002년 대선이었죠. 불심으로 대동단결 이후에 가장 파격적인 포스터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에서 당명을 빼서 지금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시선 끌기는 성공했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 후보 측은 쇼핑몰 형식의 정책 홍보 이걸 좀 택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문 후보의 문재인 1번가라는 어떤 사이트인데 포스터 다음 날 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면서 이슈몰이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어떤 딱딱한 느낌의 공약들을 쇼핑몰 패러디로 해서 흥미를 좀 유발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얼마든지 충동 구매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당에서는 지금 이게 접속이 몰려서 서버를 더 증설하기로 했는데 화제가 되다 보니까 도메인 해킹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이 문재인 1번과 비슷한 그 도메인을 클릭하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상당히 항의를 했는데 자, 국민의당 측에서는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예. 자, 끝나고 나면 역시 페이스북 라이브, 소셜 라이브 오늘은 정치부 기자들이 저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한울 기자는 처음 보네요, 여기서. 처음입니다. 네. 그동안 어디서 뭐 했습니까? 저는 그동안 사회 일부에서 교육이랑 환경, 기상 쪽 좀 취재하다가요. 미세먼지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저 미세먼지 취재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 맞아서 이제 정치부 또 잠깐 왔습니다. 예. 뭐 그냥 또 미세먼지 전문 기자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보니까 네. 아침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오후에 보니까 예. 먼 산도 좀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여전히 나쁘다고 계속 나왔어. 그 부분은 예. 제가 좀 사회 일부의 취재를 토스하면 안 될까요? 아, 제가 좀 예, 알았습니다. 한동안 한 2주 정도 자리를 비웠더니 예. 또 그런 케이스는 제가 취재할 때는 없던 케이스라서 그런가요? 예, 약간 예. 좀 저도 잘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초미세먼지는 잘 안 보여서 미세먼지가 아니라 초미세먼지만 이렇게 많이 껴있으면 여전히 쾌청하게 보인다고 그러더군요.
선배가 더 전문가신 것 같은데요. 뭐 그 얘기 듣자고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정치부로 파견 나온 거군요. 예, 맞습니다. 사회 2부에 있던 어저께 이선화 기자인가? 이선화 기자도 파견 나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부가 뭐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예. 김혜미 기자와 박성태 기자 뭐 워낙 정치부에 오래 있는 상황이고. 예. 하지만 저는 소셜은 처음입니다. 예. 네, 저도 해보셨어요? 처음입니다. 마이크를 막 휘두르면 안 됩니다. 예, 잘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라. 예. 예. 오늘 어떤 얘기입니까, 근데? 오늘 1차적으로는 이제 저희 대선 블럭에서 첫 번째로 네거티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뭐 질문할 거죠? 네, 준비했습니다. 질문은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은 어떤 순서인지 알죠? 그건 네, 저희가 윤건우 뭐 숙지 기자가 받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숙제요? 숙지요, 숙지. 네. 예. 그 다음에 안나경 씨한테도 질문을 해야 돼요. 예. 예.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시작하죠. 예.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네거티브와 검증의 차이점을 과연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로서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있냐 없냐로서 평상시에 봤을 말을 때 그렇게 앵커할 때처럼 합니까? 저도 지금 순간 제가 여기 올 때는 자연스럽게 좀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검증 잘 안 되세요? 여기 그런 분위기 아니라. 예. 네. 그래서 검증의 그 객관적인 기준이 있냐 없냐로 삼았었는데 예. 실제 손 선배도 네거티브를 좀 많이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저요?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요? 예. 그걸 또 이제 일일이 다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많죠. 한 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한 개요? 네, 한 가지. 선배가 그걸 네거티브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오늘 제가 많이 올라오더군요. 예. 인터넷상에. 예. 예. 그래서 그거 어저께 이 얘기를 잠깐 했던 간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제 얘기한 게 잘못 전해진 부분도 좀 있긴 있어서 수정도 할 겸 뭐 말씀드리죠. JTBC와 또 좀 높은 데 있었던 분 예. 관련해서 이제 같이 많이 올라오던데 저도 그 얘기를 뭐 몰랐던 건 사실은 아니에요. 아닌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제가 잘 몰랐던 것으로 또 기사가 나왔던데 그거는 어제 제가 소셜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거를 어느 다른 기자가 잘못 듣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듣고 썼으면 하는 생각도 들긴 들고. 예. 그게 조금씩 이제 바뀌어서 나가면 그게 본의 아니게 또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가 되니까. 제가 이제 뭐 몰랐던 것은 아닌데, 그걸 다 이제 신경 쓰다 보면, 그죠? 여러분들도 왜 일상생활에서 너무 그런 데 신경 쓰다 보면 원래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이제 크게 신경은 좀 안 쓰는 편이죠. 네거티브에 익숙해졌고 예. 대응하는 법을 이제 알고 있다라는. 예.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무슨 뭐 엉뚱한 얘기들이 뭐 이렇게 돌고 돌아서 그거를 제가 너무 좀 신기해서 경찰서에다가 물어봤어요. 정식 뭐 수사 접수를 한 건 아니고 도대체 이건 뭐냐? 그랬더니 뭐 하여간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거티브로 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뉴스 중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네거티브와 그러면 검증을 어떻게 그럼 구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끼리 얘기하기로는 편집회의상에서 이제 다른 부장과 저와 국장과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기로는 근거가 객관적 근거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면 그건 네거티브는 아니지 않느냐. 다만 그것이 이제 아주 완전하게 사적 영역에만 속하는 문제라면 그걸 우리가 무슨 뭐 검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건데 대개 이제 그 대선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의 경우에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게 공적 영역과 당연히 연관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의심해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느냐. 있으면 그것이 검증 차원에서 네거티브가 아닌 그야말로 후보 검증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도 전혀 없이 터무니없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봐도 네거티브고 예. 완전히 거짓말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건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 예. 되게 그런 얘가 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했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대응은 정말 잘 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뭐 높으신 분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도 이 그 예. 저 그다음에 뒤에도 이상한 예. 네거티브는 사실 근거 없는 얘기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고 그게 예. 악의적인 효과를 내는 건데 예.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근데 예. 그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면 다시 이것도 이제 네거티브가 되니까 예. 그 대응을 알기 때문에 먼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게 나름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해 준 겁니까? 나쁘진 전략적으로 나쁘진 않았으나 네, 고맙습니다. 뭔가 진실을 선배가 그렇게 네. 네거티브랑 검증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거 정의를 미안하지만 내려주시면, 시콜콜이 얘기를 다 하면요. 네. 하고 복잡해요. 예. 그럼 네거티브니까 검증입니까? 뭐가요? 그 손 선배의 며칠 그 요 며칠에 그 의혹은 네거티브라고 봐야 됩니까? 검증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 그건 뭐 둘 다 아니죠, 어떻게 보면. 검증은 아닌 거고요. 아니, 누가 요 며칠 그 사람들이 또 오해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그런가요? 예, 무슨 저 높은 데에 있었던 사람이 JTBC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검증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그게 이제 잘못 알려지면, 그죠? 근데 제가 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은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끔 팔자론을 얘기하지만 그건 뭐 어느 정권하고도 불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적확한 표현은 그거 같아요. 불각은 불가원. 그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근데 그걸 지킨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깝기만을 원하면 권력자들이 그것도 문제인 거고. 그런 데서 나온 파생된 문제들이 어저께 오늘 나온 그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자꾸 얘기하면 얘기가 더 두서없어지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나경 씨에게 제가 네. 고맙습니다. 뭔가 질문을 질문을 그러니까 좀 약간 긴장하고 오늘 이 있었는데 팀이 좀 이렇게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나경 씨에게 네. 제가 진짜 네거티브가 뭔지 보여주는 질문을 네. 뭐 나경 씨 하면 뭐 저희 이제 주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네. 나경 씨 좀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없겠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다들 얘기하는 게 나경 씨 굉장히 선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눈빛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경 씨가 네. 선하지만 않을 것이다. 저렇게 웃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독종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리적 의심의 하거든요. 근거가 이 합리적 의심의 근거라는 건 나날이 네거티브를 시작하시는 거군요. 나날이 어떻게 네. 보면 좀 너무 급발전한달까요? 너무 그렇습니까? 너무 네거티브 뭐예요 요즘? 네, 그래서 원래 네거티브의 끝은 훈훈한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오늘 소셜 라이브가 생각하기에 좀 살짝 걱정이 돼요. 그러나요? 네. 본인은 좀 그럼 성격이 어떤지 실제 성격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성격을 제가 뭐 제 스스로 선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저는 좀 낙천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별다른 걱정이나 이런 게 딱히 쉽게 뭐 예민하다거나 과민한 편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잘 웃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선하던가요? 어떻습니까? 선배가 보기에? 앞으로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는 선배가 맞아요. 대신 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앵커가 제가 아앵커가 선한지 어떤지? 네. 가까이서 본 아앵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만 하고 가면 되죠. 예. 착해요. 예. 갈게요 이제. 예. 세 사람이. 예. 궁금할 분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어제 오늘 돈 얘기에 좀 높은 데 있던 분, 예. 지금은 물론 거기 안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를 솔직히 알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느낌은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도 좀 있는 분이라고 아니 알고 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오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거기 신경 쓰면 일에 오히려 또 네거티브로 작용하니까
예,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이 맞죠. 예, 그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갈게요 이제.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밌게 보겠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앉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이쪽입니다. 처음이라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참 많이 삐그덕거리네요. 오늘 다 처음이라서. 예. 자연스럽게 어차피 소셜 미디어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저는 국회반장을 맡고 있고요. 정치부에서 박성태 기자고요. 네. 저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마크하는 김혜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맡하고 있는 유한효 기자입니다. 예. 오늘 얘기할 거는 저희가 TV 토론 이제 한 30분 정도 뒤에 네.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한 30분 뒤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그다음에 뭐 각 캠프의 돈 문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먼저 TV 토론부터 잠깐 얘기를 해보죠. 1차 TV 토론 이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지 요동을 쳤는데 네. 근데 문재인 후보는 스스로 평가가 어때요? 잘했다고 해요?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 전략이 있기 때문에 다 잘했다고는 하는데 겸허하게 지금 오늘 저희 여론조사 보면 2위잖아요. 21% 정도의 그 평가를 받았는데 토론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여론조사 평가에서 그렇죠. 네. 그 정도 분위기인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그러니까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폭망 수준은 아니고 잘 무난하게 하셨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캠프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캠프에서 그 전하는 말이고 물론 지금 김혜미 기자 얘기는 그 안에 분위기가 또 약간 그런 게 있더라. 본인이 취재해서 캠프의 공식적인 언급들 말고도 그런 거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내가 이걸 제일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뭐가 있나요? 좀 많은 분들이 좀 보면 느끼셨을 텐데 약간 은 후보가 이제 큰형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타이밍이 그 약간 오해할 수 있는 타이밍들에 약간의 웃음을 지었던 부분 그런 계속 많이 거는 웃었죠, 사실. 예 그런 거는 이제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문 후보의 웃음을 조금은 지난 토론회보다는 좀 적게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안철수 후보는 어땠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그 안캠프에 있는 관계자랑 좀 밥을 먹었는데 안 후보가 최근에 이 며칠 사이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내일 선거를 치르면 우리가 5%포인트로 질 거다. 그러니까 5%. 조금 더 죽을 각오로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그 선대위 그 분위기를 단속하는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그리고 이 말을 해주신 분도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저는 이게 그 1차 토론 이후에 좀 떨어진 지지율 때문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거든요. 실제로 뭐 그 TV 토론 직후에 나온 공식 그 당 논평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후보 잘했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 관계자들한테 다 물어보면 너무 스스럼 없이 아, 우리 완전 망했어 라는 말을 기자들한테 너무 스스럼 없이 그냥 그냥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안 후보의 콘텐츠는 이미 충분하다.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그 소위 말하는 비언어적인 부분 있잖아요. 뭐 표정이랄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몸짓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불안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관계자는 조금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약간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감정의 골이 드러나서 그런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됐나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되게 정직한 분이라는 걸 이번에 좀 깨달았다. 이런 말을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해석은 좋네요. 정직한 분이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하지만 많이 아쉬운 부분이 근데 있었다. 어쨌든 자신의 당의 대선 후보가 망했다고 밑에 우리가 우리 조직에서 봐도 윗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이전에 나라에서도 그랬지만 근데 안철수 후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안 후보 본인도 약간 캠프와 인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2차 토론 어떻게 준비했는지랑도 조금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거를 잘 못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약간 그 소위 말하는 모의 토론을 좀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하나를 실제로 빌려놓고요. 그 각 캠프 관계자들이 그 문재인, 예. 또 홍준표, 그다음에 예.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네 후보 역을 각각 맡은 다음에 그렇게 모의 토론을 아무 후보랑 역할까지 맡아서. 예,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제만 해도 5시간을 진행을 했는데 또 오늘도 오후에 다른 일정들을 비워놓고 이 똑같은 모의 토론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2년 그 지난 대선 때는 그걸 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안 했다고 합니다. 왜 준비된 자신감? 그런 그런 건데. 근데 이런 건데. 이 대선은 크기 때문에 뭐든 이렇게 연관을 지어보려고 해서 졌다 혹시 뭐 이런 것도 작용이 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안 했대요. 근데 안 했는데, 이제 대신에 이제 2차 토론회 얘기를 이제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20분 후면 2차 토론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2차 토론회는 1차와 다르게 이 스탠드업 토론회, 스탠딩 토론회잖아요. 그리고 또 그 원고 없이 이제 진행되는 스탠딩 토론회라서 좀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굉장히 이런 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느껴져서 그게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문 후보는 이제 그런 어떤 긴장감은 없다.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 좀 많이 해놨다 이거예요. 근데 시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그 가장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실전에 좀 약하다. 약하지 않나요? 아니 그거 아니죠. 네. 두 분 좀 제가 너무 후보에 대한 애정이 많은 건가요? 원래 시험 공부를 많이 해놓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막판까지 중요한 거 컨디션 조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습 대신 이제 오후 일정을 다 비우고 후보 개인의 시간을 좀 많이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좀 쉬는 요즘에 막 거의 분초로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돌아다니면서 여기 이제 벼락치기 연습을 하는데 여기는 쉬는 거예요. 약간 컨디션 벼락치기는 아닙니다. 벼락치기는 아니고요. 컨디션 조절. 아무튼 뭐 집중 훈련. 예. 마지막 집중 훈련. 그 정도를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컨디션 조절. 네, 마지막 어떤 컨디션만 하면 뭐 무난히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좀 근데 묻어났어요. 이번에 토론이 이제 한 10몇 분 뒤에 될 텐데 각 주제별로 1분 정도 얘기한 다음에 공통 질문에 답변한 다음에 난상 토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뭐 서로 기회를 뺏으려고 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려다 보니까 거기서 뭐 내가 너무 뺏는 게 맞나? 또 너무 내 당하는 모습만 보이나? 이런 고민들이 또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후보 캠프에서 이제 언론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은 스탠딩 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는데 그 제가 이 담당 그 캠프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거는 크게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방금 말씀하시는 그 토론, 정확하게 총량제 토론이라는 이름을 거쳐서 이제 47분 주제 다른 걸로 해서 47분 하면 총 90분 넘는 그 시간 동안 그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질문 답변 시간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난타전을 정말 벌이는 거라서 사실 거기에서 이건 준비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핵심이다. 이번 어떤 2차 토론의 어떤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철수 후보는 어떠세요? 안 후보 측도, 그러니까 물론 지난번에 그 약간 떨림과 그 약간 분노 섞인 표정이 약간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번에도 문재인 후보랑 제대로 좀 붙어야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좀 제대로 못한 부분을 이번에 조금 더 약간 공세적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약간 뭐 강한 이미지랄까 이런 거를 조금 더 부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홍보 본부나 뭐 이렇게 캠프 쪽에 있더라고요. 문 후보 측은 너무 웃었고 안 후보 측은 너무 화낸 모습들을 냈는데 사실 이제 표정 감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미국 대선 토론을 봐도 사실은 토론을 뭐 트럼프가 잘했냐 절대 아니라는 엄청난 욕을 먹었어도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중들이 또 원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1차 토론 뒤에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조금은 출렁이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2차 토론을 어떻게 대비하는지는 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선배가 또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또 유학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유학은 아니고요. 머물렀죠. 잠깐 연수도. 선배 그래서 이제 카톡에도 이런 미국 이미지 이런 것들을 주로 프레임 더 씌우라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미국 토론 같은 경우에는 언론들이 이제 스탠딩 토론이 끝나고 나면 막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바디랭귀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분석한다고 들었어요. 실제 좀 그런가요? 뭐 CNN이라든지 이런 공격적으로 가요. 지금 제가 사실 미국을 못 데스킹 가봤어요. 과정에서 무슨 불만이 있었거나
이걸 못 가봐서 실제 그런지 그게 얼마나 좀 그냥 토론 과정에 계속 팩트 체킹을 하고 네. 그리고 상당히 자유롭게 이제 원래 이제 민주당 공화당 두 후보만 토론하니까 자유롭게 막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정말 웃기게 했어요. 지금 남은 나라 대통령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웃기다는 게 뭐 가치 판단이 없는 거니까 정말 웃기게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지적도 상당히 많았는데 어쨌든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참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뭐 지지율 요즘 계속 얘기하지만 오차범위 조금 더 왔다 갔다 하지만 당일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기대되는 한 분이 떠오르긴 하네요. 네, 기대되는 오늘 토론에서 예, 예. 일단 흥행을 책임질 한 분이 예. 떠오르긴 합니다. 예. 네. 근데 뭐 웃긴다고 꼭 우리나라는 지지율이 오르는 건 꼭 아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트럼프가 웃어서 대통령이 됐다는 건 웃겨서 대통령이 됐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건 혹시 알겠습니다. 외교 관계 문제가 있을 수가 예. 있으니까. 그럼 이제 뭐 다음 주제로 다음 주제는 넘어갈까요? 쩐의 전쟁. 뭐 예. 오늘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펀드 마감을 했죠. 네,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보시면 이게 선거 그때 강의식 굉장히 뭐죠? 굉장히 좀 돈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문재인 펀드가 열렸습니다. 이제 민주당 측에서 한 건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 고생을 선배 이게 좀 아, 예. 제가 들고 대신 있습니다. 좀 젠틀맨처럼 예. 좀 들어주시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요건데요. 이게 이제 오늘 문재인 펀드를 만약에 이제 돈 넣으신 분한테 요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9시에 이제 후보가 그 펀드를 열었는데 오픈했는데 10시에 입금을 마감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 모였냐면요. 정확하게 329억 8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민주당이 받은 돈이 123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 비용으로 좀 예상하는 게 48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채웠으면 진짜 대박인데요. 그래서 보면 지금 뭐 2차 또 한다고 하죠. 2차도 예정이 예.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이미 좀 모을 만큼 모았다 이런 분위기라서 근데 하긴 한다고 합니다. 오늘 왜냐면 참여를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좀 예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선은 펀드를 해서 선거 비용을 쓰고 네네. 모아서 쓰고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난 뒤에 일정 지지율 이상을 얻으면 선관위에서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509억까지인가요? 보전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때 뭐 돌려주는 거죠. 그때 이 투자자들은 15% 이상을 넘으면 이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7월 19일, 이제 3개월 후에 이거 돌려받고 연 이율이 3.6%입니다. 이런 거 선배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왜냐면 또 재테크에 강하시기 때문에. 아니 재테크는 네. 저희 와이프가 들으면 절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3.6%면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괜찮은 경제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이 정도면. 3.6%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리스크,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는데 리스크는 만약에 15%를 못 얻으면 이걸 다 보전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돈이 좀 부족하면 돈을 돌려받는데 애로가 있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있는데 현재 지지율상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요즘 뭐 은행에 맡겨봐야 2% 그렇죠. 뭐 그 정도나 나오는데 3.6%면 물론 연율인데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계산을 제가 또 해봤더니 정보를 좀 드리려고 이미 마감됐지만 해봤더니 이 세금 제하고 나면 한 달에 한 2천만 원, 2천 원 정도, 2천 원 정도. 2천 원 정도. 예, 정정합니다. 2천 원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쵸. 근데 이게- 수익률 보시는 게 아니겠죠. 안철수 후보 측은 없습니다. 일단은요, 오늘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 펀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성행했다라고 이제 뭐 브리핑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캠프 쪽에 공식 입장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주면서 그냥 노코멘트라고 보도해줘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약간 느낀 게 뭐냐면 약간 그 펀드 모집을 통한 세액 과시랄까요?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좀 못마땅한 불편함이. 약간 그런 시선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거는 좀 이렇게 분명히 봐야 될 게. 네. 문 후보가 세과시를 하는 게 못마땅한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식으로의 세과시를 못마땅해 하는 건지 그래서 안 한다는 건지 둘 중에 네. 어떤 건가요? 저는 일단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좀 섞여 있는 그럼 게 본인도 아닌가. 안철수 후보 측도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이번에는 펀드를 안 하고요. 소액 후원금으로 좀 약간 선거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저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안 네. 남았다고 해서 그냥 말로만 좀 얘기를 드리면
지난 12일,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인데, 그때 이 소액 후원을 위한 후원회를 좀 가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안철수 후보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그 관련 배너인데, 이게 지금 되게 작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되게 강조를 땡땡 해놨잖아요. 이게 일단, 그 슬로건 자체가 안철수와 국민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그런 자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그런 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의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안철수 후보는 재산이 1,000억 우선 넘지 않습니까? 넘고 15% 이상이 되면 다 보전을 받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뭐 후보 측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투자고 마찬가지고요. 다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니까요. 근데 여기는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이 사람들이 해서 펀드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찍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내가 안쪽에서 제가 내 100원이라도 넣었으면 투자한 돈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캠프 측에서는 물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뭐 일선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선거 운동도 되고. 근데 투자한 사람들은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전략적으로 하는 거, 그렇죠. 이게 돈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총괄하시는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약간 제가 물어봤어요. 사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2012년 대선 때는 이 펀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이번에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일단 계획이 조금 더 있습니다. 소액 후원금을 일단 모으고 안 되는 부분은 대출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 이자율의 차이도 있고 거기에다가 뭐 이 펀드 운영하는 수수료 문제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펀드는 국민에게 빚을 지는 거고 대출은 기관한테 빚을 지는 거다.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약간 좀 문 후보에 대한 약간 가시돋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가시가 생각이 좋잖아요. 네 그런 그분이 느낌이 가시가 들더라고요. 제대로. 네. 말씀한 분이 좀 제대로인데? 고리층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작은 부분을 이렇게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어쨌든 말은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캠프도 좀 작고 의원수도 적다 보니까 이거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금융 관련돼서 누군가 인력도 배분해야 되지. 그래서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순전한 그냥 저희 추측이고. 네, 선배님 빚이- 추측으로 그냥. 빚이라기보다 어떤 마음을 나누는 이렇게 아름답게 캠프별로 또 합니다. 마크맨들끼리 또 네. 서로 뭐 저희가 그렇죠. 뭐 그렇죠. 네. 다음 주제로 네. 바로 넘어가서 네. 이제 홍보 전쟁 예. TV 광고가 이제 나왔죠. 이번에는 이제 TV 광고입니다. 이 TV 광고를요, 이제 22일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TV에서. 근데 아직 못 보신 분들, 공개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찾으면 보실 수는 있는데, TV로는 아마 아직 방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좀, 우선 좀 보여드릴게요. 어이구, 이게 앞에가 있네요. 1분짜리예요. 1분짜리인데, 이건 문재인 후보의 네, TV 광고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소리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머.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이런 선배. 당황했어요. 이러시는 기계 박 선배 그렇죠. 끄신 김에 제 선배한테 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리 들리세요? 이게 지금 라이브 버전인데요. 이게 무슨 노래죠, 선배? 선배 또 노래 좋아하시니까 잘 부르시고. 아세요? 선배 지금 선배 이 노래 모르시다니 정말. 뭘 저는 선배가 딱 맞추시면 역시 아저씨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한대수 행복의 나라로 이 노래는 많이들 행복의 나라로? 네, 많이들 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그 문 후보 TV 광고의 컨셉은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노래를 이게 다 이제 라이브 노래를 그대로 살렸어요. 그래서 살렸고 지금 전체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원래 한 1분짜리로 딱 만들어야 되거든요. 규정상. 그래서 쭉 나오는데 지난 대선 때 이제 막판에 되면 문 후보 얼굴이 좀 나요. 네, 요거는 이제 문 후보의 메인 슬로건인데요. 그래서 이 이렇게 사진은 해서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잘 나온 사진 썼겠죠. 네. 가장 좋은 사진으로. 그래서 이 1분짜리인데요. 이제 요걸 보면 지난 2012년 대선 때랑 좀 달리 이제 그때는 문 후보 얼굴이 굉장히 전면에 드러나는 그 문 후보의 이렇게 모습, 일상생활 모습 이런 좀 그렇죠. 서민적인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이제 국민이 우선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에 문 후보의 모습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걸치는 그런 컨셉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내 얼굴이 많이 안 나와도 이미 물론 다 항상 한다. 제세론 그때 또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네. 그래서 자신감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안철수 후보 측은 언제 나옵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틀어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안철수 그럼 우선 후보의 이거라도 TV 띄워놓고. 광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네. 조금 이따 띄우려고 그랬는데. 네. 일단 그 TV 광고는 22일 날 첫 방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22일이 이번 주 토요일이거든요. 아무래도 주말이고 더 많은 사람이 좀 보는 그런 거를 좀 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지금은 1차 편집까지 좀 맞춰 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이번에도 그 광고 천재라고 불리는 이재석 대표가 좀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TV 광고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김경진 홍보본부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 광고죠. 이 광고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그쵸. 되면서 좀 이슈화가 됐잖아요. 예. 이거 못지않게 파격적으로 비춰질 거다. 그렇게 많이들 느끼실 거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미리 좀 뭐 얘기를 안 해주나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격적인지 그거를 취재하려고 했는데 너무 보안이 세요. 김경진 의원이 파격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들어서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보니까 그렇다? 본인이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예. 신뢰성이 크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되게 논리적이긴 한데 오늘 왜 국적이나 그러세요?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아주 제가 뭐 잘 근데 아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시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렇지. 논리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검증됐다고 보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나.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이 홍보 이거 포스터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많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광고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 이재석 씨가 원래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컨셉 자체가 그렇죠. 독특하고 파격적인 걸로 좀 유명한 예, 원래 분이잖아요. 공공 포스터 이런 걸 많이 했었죠. 그럼 약간 이제 흔한 어떤 선거 TV 광고물이 네, 그런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보 같은 경우에도 그 국민의당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가 정말 심했대요. 도대체 이런 거를 왜 만들어 갖고 왔냐, 뭐 이런 반응이 처음에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반응이 좋아지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2차 전쟁을 TV 광고로 잡았으니까 이런 벽보 전쟁을 1차 전쟁이라고 좀 해본다면 여기선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 거 없이 말로만 뭔가 그러니까요. 대단하다고 이러고 근데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살 수가 없네요. 다른 낚시가 아닌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 이번 주 토요일 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네. 문재인 TV 광고 어제부터 나왔다고. 다시 바로 좀 고석승 기자가 제 후배거든요. 고석승 기자가 저를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바로 여러분께 바로 정정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인데요. 반성하고요. 그리고 고석승 TV 기자. 광고가 문재인 후보의 TV 광고가 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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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저는 이제 나갔다고 TV로는 아직 안 나왔구나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사과드립니다. 네, 그래서 얘기하다 끊겼는데 하여간 저는 안 후보를 막 하는 입장에서 이번 주 토요일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격이라는 건 대단히 개인마다 그렇죠. 다르게 이것도 평가할 약간 수가 있기 호불호가 때문에 갈릴 수는 있겠죠. 이건 이 포스터 자체는 파격인 건 분명해요. 근데 예. 여기에 대한 이게 나한테 좋은 이미지야 나쁜 이미지야는 이제 개인별로 다를 수가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나오고 나서 얘기하는 걸로.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기사가 낚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저희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내라고 그러죠? 볼 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TV 토론에 대한 두 후보 먼저 뵀습니다.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돈 문제, 광고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낸. JTBC 투표 동력 캠페인 위대한 국민 챌린지. 대한민국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정입니다. 제가 바라는 나라는 모두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 김세정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제 친구 박근표, 신희지, 그리고 구구단 나영씨도 꼭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세요. 화이팅!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